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열기관과 그리고 히트펌프, 얘네들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열기관에서의 효율, 히트펌프에서의 성적 계수가 어떻게 각각 되는지 그거를 비교해 가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열기관은 우리가 히트 엔진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동차나 터빈을 대표하는 그런 설비죠. 그리고 히트펌프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히트펌프에 대한 개념을 개략적으로 배웠는데, 낮은 쪽에 있는 열원을 퍼올린 설비를 우리가 히트펌프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열펌프를 말하는데요. 히트펌프, 그리고 여기는 열기관 쪽은 히트엔진, 이렇게 두 개가 나뉘고요. 이 두 가지의 그 논리가, 열기관 쪽은 켈빈이 정리를 내린 거고요. 그리고 히트펌프는 클라우지우스에 의해 정리가 된 내용입니다. 요 두 개 다 내용이 연력학 제2법칙을 근거로 하고요. 켈빈의 히트 엔진, 열기관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켈빈이라는 사람은 영국의 물리학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의 본명은 원래 윌리엄 톰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업적을 워낙 많이 세우다 보니까 켈빈이라는 이름이 나중에 붙어집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어떤 논리를 세웠느냐? 열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입니다. 일. 월크가 일이죠. 열기관에다가 우리가 만든 열을 딱 집어넣게 되면 열팽창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시스템에서는 100을 이 히트 엔진에다가 넣어준다고 한들 100%다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일이 되고 나머지는 열이 저열원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 열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그 사이에 일을 한다. 이 열기관의 대표적인 사이클이 랭킨 사이클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이게 어떻게 구성되느냐, 보일러가 있고 요 밑에 불을 떼주면 물이 끓어서 증발을 하겠죠. 그러면 스팀이 생기죠. 이 스팀을 가지고 자 모아가지고 터빈을 딱 때리게 되면 이 터빈에 연결되어 있던 제네레이터, 요 발전기가 가동하면서 발전을 해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터빈을 때리고 난 고압증기가 힘이 빠지게 되면 이제 이 복수기를 거치게 되면서 이제 물은 다시 급수 펌프로 인해서 보일러로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죠.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랭킨 사이클이죠. 구성 기기가 보일러, 그 다음에 증기 터빈, 복수기나 응축기, 피드워터를 순환시키는 피드 펌프, 급수 펌프가 되겠죠.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기관의 사이클입니다. 대표적인 사이클이죠. 근데 어쨌든 터빈을 돌려서 일을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여기는 뭐 발전기가 달릴 수도 있고 뭐 다른 뭐 동력 기기들이 달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뭐 다른 동력 로드가 연결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터빈을 돌리거나 뭐 다른 뭐 회전기기를 돌리는 게 목적 아닙니까? 월크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집어넣은 에너지는 여기 뭐 100W다 그렇게 치면 일로 뽑아내는 에너지는 60W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일이 결국 요거죠. 월킹. 근데 100이 들어간 거죠. 100이 들어가는데 결국 100%다 일로 뽑아 먹을 수 있냐? 일로 못 뽑아 먹죠. 일부는 여기 일을 할 것이고 일부는 이렇게 일이 손실이 될 겁니다. 그런 반면에 이 클라우지수는 어떻게 정리를 내렸느냐? 자, 우리가 요 30만큼만 일을 넣어줄게. 너는 저열원에서 열을 흡수해와. 그러면 히트펌프 시스템이 결국은 냉동 시스템이잖아요. 냉동 사이클이 이렇게 생겼죠. 자,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그리고 여기 증발기가 되겠고, 그리고 압축기로 들어오잖아요. 이쪽이 응축기 쪽이죠. 콘덴서. 그리고 이쪽이 이베포레이터, 증발기 쪽이거든요. 아무튼 이쪽으로 돌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클이 어떻게 되죠? 이 팽창 밸브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저온 저압의 액가스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증발기에서 열을 이렇게 빨아먹습니다. 자, 이렇게 피냉각 물질부터 열을 빨아먹으면 이제 증발기에서 증발이 팍팍 일어나겠죠. 그게 다시 압축기로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열을 빨아먹은 거 아니에요. 70W만큼. 70W만큼 열을 빨아먹고 거기에 압축기에서 다시 일을 넣어줍니다.
지금 여기서 70W만큼 빨아먹은 거고요. 요게 QE다. 증발 효과. 그리고 여기 압축기를 가동하죠. 뭐 여기 연결된 모터가 돌아가게 되면 이 압축기가 왕복 운동을 하겠죠. 근데 결국은 모터에 들어가는 워킹 이게 일량이 결국 30W다. 그럼 여기에 들어간 일량은 30W가 됩니다. 그러면 저열원 쪽에서 70W만큼 먹고 그리고 30W만큼의 압축기를 돌리는 동력만큼이 더해지면 얼마가 되죠? 100W가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30만 넣어줬는데 100W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난방, 응축기 쪽에 열을 내가 써먹으면 100W를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흡연원 쪽, 그러니까 증발기 측에 70만큼 빨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0을 넣는데 70만큼 빨아먹는 거고, 여기는 냉방을 담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열을 흡수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흡수를 하게 되니까 흡수를 당하는 쪽, 그쪽은 상대적으로 열을 뺏기는 거니까 이제 시원해지는 거죠. 냉동이 된다는 의미죠. 아래측은 냉동을 담당하는 거고 위측은 뭐 난방, 급탕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거죠.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효율을 뽑을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히트 엔진 여기서는 100을 넣어도 100이 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열기관에서는 효율이 최대 1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가 된다는 얘기죠. 왜냐? 100을 넣어도 100이 나올 수도 없지만 뭐 현실적으로 그 손실이 따르기 때문에요. 열은 이렇게 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100% 넣어도 100이 안 나오지만 그런데 이 히트펌프 같은 경우는 효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냉동 시스템에서는 COP 많이들 들어보셨나요? 냉동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그 냉동기의 성능을 나타낼 때 요거를 COP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성적 계수다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스펠링은 Coefficient of Performance 이렇게 뭐 검색을 해보면 나올 겁니다. 이 히트펌프의 성능을 나타내는 그 지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COP는 다시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요. 아까 냉방 측을 담당하는 쪽이 있고 그 다음에 난방 부하를 담당하는 측이 있다고 했죠. 아래쪽은 우리가 COPC라고 하고요. 그리고 위쪽은 COPH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측은 냉방이 되겠고 COPH는 결국 난방 측이 되겠죠. 요거를 제가 효율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보통 효율은 에타 이렇게 해서 그리스어 기호를 쓰고요. 우리가 넣어준 에너지 분해 그 다음에 그 결과값이 되죠. 출력값 얼마를 넣어줬더니 얼마가 나오더라. 모든 이런 지수 같은 거는 얼마의 인풋을 넣었더니 아웃풋이 나오더라. 입력과 출력 이게 중요하거든요. 입력분의 출력이다. 그래서 100만큼의 열량을 넣어준 거고 그리고 60만큼의 일을 수행한 거죠. 그래서 이 효율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밑에는 들어간 열량이 되는 거고요. 위쪽은 일을 수행한 거 아닙니까? W, out. 그래서 100분의 60이 되는 거고 얘는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0.6이 되겠죠. 이 효율의 단위는 단위가 없습니다. 무차원수고요. 단위가 없다. 요거를 우리가 무차원수라고 하죠. 그래서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조금 수치하기 편하게 여기 100분율로 나타내죠. 그래서 100을 곱해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죠? 60%가 나옵니다. 이 열기관의 효율은 0.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0% 나온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근데 그 반면에 아까 냉동기가 결국은 이 부분이죠. 냉동이 되는 거. 근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히트펌프는 어떻게 보면 이 냉동기를 포함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시스템 에어컨에서 난방이 되면 우리가 뭐 히트펌프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 히트펌프라는 거는 여기를 두 개 다를 전체 범주를 우리가 히트펌프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 냉동기도 요 히트펌프 안에 범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트펌프 하는 거는 결국 이 냉동기를 포함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튼 히트펌프에서는 아까 효율이라는 단위를 안 쓴다고 했잖아요. 왜냐? 효율은 최대 잘 나와봤자 1이에요. 1. 1은 결국 100%를 의미하죠. 근데 COP는 넣는 에너지가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입력분의 출력은 맞는데 그 좀 개념이 다르죠. 여기서는 들어간 열량이 입력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꼴랑 요 히트펌프, 결국 히트펌프도 압축기를 돌리는 이 모터에 들어가는 에너지라고 할까요? 이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입력이 굉장히 작다. 여기 들어가는 에너지만으로 지금 얼마를 뽑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냉방 측은 70W, 그리고 난방 측은 100W 이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식으로 세워볼게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먼저 여기 아래측 먼저 해볼까요? 냉방 측. 냉방의 COP는 아까 C로 가져가기로 했죠. 이 COP-C는 결국 여기 들어간 입력, 워킹 인분의 저열원 측에서 흡열해 먹는 이 열량, 이 QL이죠. 70만큼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되느냐? W 인분의 QL이 되겠죠. 그럼 얘는 30분의 70이 되는 거고요. 30분의 70. 그럼 얘를 계산기 두드려 보면 한 2.3333 이렇게 계속 나올 텐데, 그러면 100분율로 하게 되면 곱하기 100을 하게 되고 무려 233%. 잽이 안 되는 거죠. 얘 아까 얼마 나왔죠? 꼴랑 60% 나왔죠. 근데 얘는 233% 나온다. 무려 한 4배 가까이 나오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에너지는 아주 적은 반면에 먹을 수 있는 에너지는 굉장히 커진다. 아주 놀라운 기술이죠. 그리고 여기 아까 난방 측은 무려 30만큼 더해지면 100W가 되는 거죠. 무려 냉방보다 난방일 때가 더 크네. 얘를 또 한번 식을 해볼까요? 아까 위쪽은 COPH라고 했죠. COPH는 우리가 넣어준 워킹인은 30이고, 그리고 뽑아먹는 에너지는 QH가 얼마죠? 100W죠. 그렇게 되면 30분의 100. 자, 우리 산술적 계산해보면 한 3.333 쭉쭉쭉 나오겠죠. 그러면 3.33. 이야, 곱하기 100. 얼마죠? 333%. 훨씬 많이 나오죠. 그러면 아까 60%에 그러면 몇 배죠? 5배. 한 5.5배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열기관보다 효율이 무려 5배나 높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제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뭔가 하나를 발견했을 거예요. 2.33, 3.33 뭔가 숫자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보게 되면 233%고 333%죠. 얼마 차이 나죠? 딱 100% 차이 나죠.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요거를 선도를 한번 통해서 다시 알아보죠. 자, 우리가 pH 선도 하나 그려보고, pH 선도 이렇게 그려보면, 자, 이쪽이 압력이고 이쪽이가 엔탈피. 정확하게는 비엔탈피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쓰죠? 단위 질량당 얼마 열량을 하느냐. 그래서 단위가 킬로줄 퍼 킬로그램 많이 쓰고요. 그리고 압력은 킬로파스칼 단위를 많이 사용합니다. 냉동 선도에 이렇게 포항선이 있고, 그러면 냉동 사이클이 이렇게 되겠죠. 압축한다, 응축한다, 팽창한다, 증발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되죠. 이게 어떤 방향?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 바로 이 히트펌프 사이클이고요. 열기관 사이클은 랭킨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돌죠. 그래서 둘이 반대로 노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쪽이 압축이고 응축한다, 팽창한다, 증발한다인데 여기서 일량이 뭐죠? 압축기 일량은 여기서부터 요 사이거든요. 만약에 여기가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라고 가정하면 여기가 엔탈피 1번이고 엔탈피 2번이겠죠. 그래서 요 사이만큼이 결국 압축기 동력이 되는 건데, 그리고 자, 팽창한 게 이제 습증기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 4번 지점에서 요만큼 오면서 열을 빨아먹는 거거든요. 여기서 열을 빨아먹는 건데 요만큼 우리가 증발 효과 QE, 그러니까 QE가 아까 여기 QL에 해당하죠. 70W. 여기서 70W를 빨아먹는 거죠.
그리고 위쪽에 이 압축기 동력 30W까지 더해지면서 2번 지점에서 3번 지점 요까지의 요만큼이 바로 여기 열을 방열하는 QC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100W만큼 버리는 거죠. 여기가 30W만큼 들어가는 거고 증발 효과가 70W가 되는 거죠. 결국은 COPH 식을 세워보게 되면 QC에 대한 식을 세워보면 QC는 결국은 QE 증발 효과에다가 요만큼 압축기 동력이 더해진 걸 아니에요. W. 그래서 QC가 되는 거죠. 성적 계수가 어떻게 되느냐. COPH는 W분의 아까 위쪽에 방열하는 열이 QE 플러스 W라고 했죠. W. 이렇게 또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W분의 QE 플러스 W분의 W. 결국 얘네는 1이 되고, 그러니까 W분의 QE가 결국 아까 전에 그 COP 아래쪽 C가 되는 거고요. 얘는 1이니까 플러스 1. 그래서 COPH는 COPC보다 1만큼 높아진다. 결국 1만큼 높아진다는 게 결국 100%가 더 많다는 뜻이죠. 그러면 요만큼이 더 들어가니까. 그래서 QE는 QC보다 항상 압축기 동력만큼 많다. 근데 이거는 이론상 얘기고요. 실제로 현업에서는 그런 식으로 안 돌죠. 만약에 냉방 사이클이 이렇게 돈다 칠까요? 그러면 여기서 뭐 냉수가 들어갔다 나오면서 열을 빨아먹겠죠. 여기 이제 냉수가 들어갔다 나오면서 냉수는 식어 나오고 이제 여기 냉매는 증발하겠죠. 근데 아까 아래쪽이 Q이었고 여기가 W였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 C를 이렇게 버리는 건데, 근데 실제 아까 COPH가 항상 COP 아래쪽 C보다 1만큼 더 나오느냐? 아니요, 안 나와요. 왜냐면 운전을 이제 냉방 운전할 때는 여기서 요만큼 그 증발 효과를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 W만큼 더해지면서 여기 QC가 되니까 이 QC는 항상 W만큼 많아지게 되니까 1만큼 많아지는 건데, 실제로 난방 운전을 이 사이클로 이렇게 돌진 않고요. 요것보다 응축 압력을 조금 더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그렇게 뭐 난방부하를 담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응축 압력을 조금 더 높여요. 결국 응축 압력을 높였다는 얘기는 여기 응축 온도도 같이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도가 여기서 조금 이렇게 더 올라가서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COPH가 요거만큼 더해지냐? 아니요. 요거 좀 더 더해져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이론상 COPH가 COPC보다 1만큼 더 나온다. 요거는 이제 책에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똑같은 응축 압력 PC 또는 응축 온도 TC를 같이 동일하게 가져갔을 때 얘기고, 실제로는 여기 압축기 동력이 더 높아진다. 왜냐하면 응축 압력과 응축 온도를 조금 더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요만큼의 입력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출력은 요만큼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히트펌프 시스템에서는 효율, 에타라는 효율 단위를 사용하지 않고요. 이 COP라는 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코 이피션트 오 퍼포먼스. 여기 첨자가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 있네요. 아무튼 냉방 측이면 COPC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위쪽을 써먹겠다. 그러면 COPH가 되는 겁니다. 입력은 똑같이 30만큼 들어가는 거죠. 30. 그리고 냉방 측을 이용할 때는 이쪽 Q에 70W가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난방 측을 먹겠다. 그러면 100W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렇게 COP를 정리해봤습니다. COP가 효율보다 훨씬 많이 나오죠. 뭐 4배, 5배 이렇게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열역학 제2법칙을 근거로 해서 켈빈이 정리한 열기관 사이클, 그리고 클라우지우스가 말했던 히트펌프라는 이 기계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저열원에서 고열원으로 퍼올린다. 그래서 열을 퍼올린다. 그래서 히트펌프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냉동의 기본이 되는 히트 펌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죠? 한낮은 30도를 훌쩍 넘어가는데 더위 조심하시고요. 이제 뭐 외부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한낮 해가 강할 때는 수분 많이 섭취하시고 충분한 휴식을 가지면서 업무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항상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관리 잘 하시기 바라며 남은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